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외부 음식과 술을 주요 피의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검사와 연어 회덮밥과 초밥을 먹고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신 구체적인 정황을 법무부가 확인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외부 음식을 제공하며 회유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면 지금 제가 1심에서 처벌받은 모든 내용들이 다 상쇄되고 무속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본인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검찰청으로 불러 각종 음식과 술을 주며 특정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압박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도 나서서 의혹 제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구속 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와서 다 한 방에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하고 연어 파티하고,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이런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그냥 있는 징계 사안이나 잘못이 아니라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게. 이에 검찰이 회유하거나 진실을 조작한 적 없다며 강하게 반박하면서 의혹은 유야무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 조사를 지시했고, 지난 한 달간 당시 개호교도관 등 관련 인물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검사실 내 영상 녹화실에 외부 음식물과 술이 반입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 공범들이 담당 검사와 저녁으로 연어 회덮밥과 초밥을 먹고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셨다는 매우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 겁니다. 법무부는 검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고 일부는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검토 중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입장문까지 내며 술과 음식 반입이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발표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법무부가 이화영 전 지사의 주장을 답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조혜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이화영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4월 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조사실 앞 창고에서 술을 마시며 설득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습니다. 그 뒤 이 전 부지사 측은 2023년 6월 30일, 6월 28일, 7월 3일과 5일 등을 음주 일자로 지목해왔고, 술을 마신 장소에 대해서는 창고가 아니라 영상 녹화실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당시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날의 출정 기록 등을 제시하며 검찰 청사에 술이 반입된 적이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사 참여 변호사와 교도관 38명 등 여러 관계자들을 조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조사에 나선 법무부는 오늘 당시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그리고 당시 교도관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 주요 피의자들의 도시락 비용을 쌍방울 측에서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한 겁니다. 술자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조사와 수사, 재판에서 모두 사실 무근임이 밝혀진 건이라며 법무부 발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배치될 뿐 아니라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박 검사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화영 연어 회술 파티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감찰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관계 상당히 많이 밝혀졌습니다. 수미일관하게 취재 편의점이 관련된 보도를 한 바 있는데요. 함께 하신 분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평화부지사 변호인 맡고 계시죠. 김광민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다 얘기하고 와가지고 우리는 업데이트 방송을 네네.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만감이 교차하시겠어요. 우선은 사실은 저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뭐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때 검찰은 공격하지, 보수 언론들은 정말 속된 말로 때려잡으려고 하지,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곳들은 저희 말 하나도 안 받아주지.
그때 유일하게 저를 불러주신 방송이 장윤선이고 어디입니까? 예, 딱 이 자리였습니다. 예, 바로 예,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 예. 지금이야 그래도 뭐 나름 카메라 몇 번 봤다고 예. 말이라도 좀 또박또박 하는데 그때 어리버리한 김광민이 불러다가 아니에요. 다 그때도 말씀을 물어봐주시고. 그때 댓글창에 제일 많이 달렸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분은 성우신가요? 아.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저분은 직업이 뭔가요? 말해서 변호사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다시 한번 나는데.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이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취재 편의점 처음 시작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최혜병, 예, 우리 박대령의 진실을 네네, 밝혀야 예. 된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이화영 사건,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처음 출발을 했었는데 한 분은 무죄 받으셨고 박정원 대령 무죄 확정 빵빵 됐고 부럽네요. 예, 곧 예, 재심을 곧, 통해서 곧 이게 진실의 무대로 제가 참 언론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요. 거짓은 참을 이길 수가 없다. 네네. 윤민석 작곡가의 이 명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국에는 그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 네. 이 유명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발 당하지 않으셨나요? 저 지금 중이신가요? 소송 진행. 박상용 검사가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 고소해가지고 지금 사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자, 이분 얘기 좀 해보죠. 네. 우선은 사실 이제 박상용 검사가 그 연수원 38기입니다. 연수원 38기고 23년 8월 이쯤 어간에 그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의 미션은 이재명을 꼬링시켜라였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이재명 꼬링에 실패하고 23년 8월경에 수석에서 부장으로 승진을 하고 승진을 하자마자 영국으로 파견을 갔죠. 그렇죠. 네, 영국으로 파견 가서 아직까지 영국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그냥 나이브하게 말씀을 드리면 1개 수석 검사였어요. 1개 수석 검사가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였던 이재명을 불러다가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영장 치고 이런 뭐 중간 행동대장 역할을 했고 사실 그 위에는 이제 부장, 차장, 수원지검장, 검찰총장이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이 모든 만행을 진두지휘한 건 박상용이기 때문에 주로 박상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주장했었던 거는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등 공범자들 다 불러다가 진술을 짜맞추게 하고 그 다음에 진술이 다 짜맞춰지자 이화영을 불러서 이 진술에 협조해라. 안 그러면 너는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된다. 라고 협박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뭐 연어 사다 술을 먹고 다양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요. 쌍방울 직원들을 데려다가 그 안에서 사실상 경영 지도를 하게 하고 이랬다라는 내용들을 폭로했고 그 주인공이 박상용인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이 사건 이제 고발 이후에 이 대응을 해야 돼가지고 막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검사가 있었어요. 장 기자님 이거 박상용 검사 개인이랑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검이랑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검이 장 기자님은 검거입니다. 에? 설마요. 그랬는데 이 조직적으로 하는 거지 혼자 하는 일일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그렇습니다. 이제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법무부에 의해서 뒤집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시대가 열리니까 와 이런 사건이 감찰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건데 연어회 술 파티는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됐던 게 교도관들. 맞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미 취재 편의점에 출연하셔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그때 싸웠다 교도관들이 검사하고. 예. 그런데 검사가 교도관을 누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우리 김 변호사님 끊임없이 이제 진실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외면당하고
아니라고 하고 변호사님도 고발 많이 나가셨죠. 어우, 저 고발 많이 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특히나 이제 예. 그 수원에서 그러니까 수원 중부경찰서에 고발당한 건이 몇 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수원 중부경찰서 관할이 수원지검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수원지검이랑 싸우고 있는데 예. 수원 관할에서 수사받을 수 없다 예. 해가지고 뭐 그렇죠. 출석 불응하고 잡아가려면 체포영장 해라. 해라. 아 진짜. 그런데 어제 그 페이스북에 이런 네. 글을 올리셨어요. 김성태 생일 수원지검으로 여성을 불러 생일 잔치를 했대. 이거 뭡니까? 아, 이제 진짜 우선은 무슨 저는 얘기- 일단 이 네. 소스의 출처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예, 출처.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스가 제한적이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올해 7월에 네. 7월에 정성호 법무장관의 지시로 수원 구치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어벤져스 팀이 와서 감찰을 한 겁니다. 네. 감찰을 했고 감찰을 어느 정도로 했냐면 당시 김성태 등의 출정에 관련된 교도관 전수조사 그리고 교도관들이 출정했을 때 쓴 출정 일지 네. 전수조사. 네. 그리고 출정 일지를 갖다 놓고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서 이렇게 썼는데 이건 뭐냐, 이렇게 썼는데 이건 뭐냐. 그리고 교도관들끼리 크로스 체크도 하고 그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 옆방에 수감 중이었던 교도관들의 그 재소자들한테 재소자. 예. 그 당시 이화영이 뭐 어떻게 보였냐, 뭐 밤늦게 들어온 적이 있냐, 뭐 이런 거 다 물어보고 이렇게 예. 확인을 한 겁니다. 네. 하고 이렇게 다 취합을 된 거를 네.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화영 부지사도 조사를 했어요. 이화영 부지사 조사하면서 자 출정일지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당신 이거 아냐? 네. 당신이 아는 것과 맞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또 팩트 체크를 이화영한테 다 한 겁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는 그 과정에서 예. 조사된 내용을 이제 파악하게 됐잖아요. 예, 그쵸. 제한적이긴 예, 하지만 예. 그 파악한 내용을 이화영 부지사가 수기로 정리를 해서 예. 저한테 전달해 준 내용입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법무부의 보고서를 보거나 네. 혹은 법무부 관련자들과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얻은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정보의 양은 좀 제한된다. 이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네. 여성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냐면 네. 가족 아니고 예. 변호인 아니고 예. 인 제3의 여성이 예. 제3의 여성이 예. 김성태 생일날 예. 케이크 등을 사들고 예. 수원지검에 와서 예. 수원지검 안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 여기까지고 예. 이걸 쓴 다음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그 여성이 누구냐, 예. 소위 말하는 업소에 그 종사하시는 분이냐 예. 이런 얘기들 물어보셨는데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거기까지 모르고 근데 팩트는 예. 가족이나 변호인이 아닌 여성이 제3의 여성이. 제3의 여성이 예. 김성태 생일날 케이크를 사들고 와서 그 안에서 생일 잔치를 했다. 근데 이거는 누가 이거를 수원지검에 네네. 수원지검에 누군가가 허락을 했기에 이 여성이 와서 생일 잔치를 해준 거 아닙니까?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비사실 중에 예. 가장 비중이 높은 거는 허락되지 않은 제3자가 수원지검 내에서 김성태 등을 만난 거예요. 제3자가. 그러니까 예. 검찰청 내에서 재소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 변호인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미성년자나 뭐 심신미약자들 같은 경우는 실내보호인 동석이라고 해서 예. 뭐 부모님이나 뭐 형제 좀 예. 옆에 있으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예. 이런 사람들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 조사에서 나온 내용 중에 뭐 심각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선임되지 않은 변호인들, 선임서 내지 않은 변호인들이 예. 수원지검에 와서 진술 세미나 하는데 합류했다. 어. 그래서 법적 조언을 해주고 예. 여러 가지 코치를 해줬다. 이게 예. 하나고요. 예. 두 번째는 네. 변호인도 아닌 제3자, 쌍방울 직원 등 네. 이런 제3자들이 수험지검에 가서 예. 수시로 김성태 등과 소통을 했다. 예. 이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여성이 들어와서 만난 것, 예. 수원 그 쌍방울의 직원들이 와서 만난 것, 예. 이런 모든 문제들이 아주 뭐 진술 셈이나 못지않게 핵심적인 사안들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상 위법 행위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위법을 넘어서 예. 사실상 검찰도 그 공범이라고 보는 겁니다. 검찰이 공범이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지금 이거는 이제
김성태가 위증을 했다라는 강력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한 수사를 통해서 나온 김성태의 진술 네. 이거를 의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럼 김성태가 위증을 했다라고 하면 예. 검찰은 모의 이위증 교사가 아니라 네. 사실상 공범이라고 보는 거예요. 모의 위증 교사가 아니라 사실상 공범에 공범이다. 해당한다. 예. 같이 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네. 특검의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대상자가 검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스탠스는 이런 것 같아요. 예. 명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우선은 수원 구치소를 감찰을 했고 예. 그 감찰을 통해서 수원지검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게 확인됐다. 예. 이제는 수원지검을 감찰하겠다. 예. 그래서 감찰해서 위법사항이 나오면 당연히 고발도 하겠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법무부에서 명확하게 주체를 밝히진 않았는데 예. 감찰이 법무부에서 감찰을 할지 대검에서 감찰을 할지 음. 이런 이슈가 하나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딱 이 두 개의 선택지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법무부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는 보여져요. 하지만 네. 대상자가 지금 검사들이기 때문에 네. 예, 이거는 결국은 감찰을 했으면 감찰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수사까지 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죠. 수사 대상자가 수사기관인 검찰이기 때문에 예, 예. 이 부분은 지금 법무부가 감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충분히 위법 사실이 의심될 수 있는 명확한 그 증거들이 나왔고 네. 그렇다고 하면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수처가 별로 수사 의지가 없다는 소문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요. 네. 사실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공수처한테 이미 고발을 했습니다. 공수처 뭐 합니까, 근데? 이미 고발을 했고 그때 이제 행정법 위반, 예. 행정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고요. 고발 내용은 그 교정시설 내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반입했을 경우에 네.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교정시설이라고 함은 네. 교도소 구치소만으로 볼 수 없다. 교도관의 감시하에 있는 곳은 어디든지 교정실로 봐야 된다. 아, 예. 네.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수용자들 데리고 수원지검에 와서 예. 거기서도 교도소와 똑같이 교도관들의 관리 감독 하에 수용자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는 수원 그러니까 검찰청 내도 행정법이 적용되는 교정시설을 봐야 되고 아하. 그런데 거기에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라고 예, 하면 예. 이건 교정법 위반이다. 그렇죠. 예, 해서 처벌받아야 된다 해서 저는 이미 그 사건 당시에 수원지검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요. 네. 고발을 했는데 이건 그냥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기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때 공수처와 지금 공수처가 같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저는 사실 공수처에서 이미 한번 이 문제를 놓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공수처가 아니라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불법행위다라고 항의하는 교도관들을 상대로 네. 당시 박상용 검사가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박상용 검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박상용 검사 혼자서 이 일을 했을까요?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지시를 받았을 거고 예. 지시받은 정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계속 그 뭐 술판 이런 거 주장을 했을 때 네. 수원지검에서 그때 뭐 수원지검에서 수시로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수원지검에서 낸 입장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교도관들 뭐 30여 명의 교도관들을 전수조사했다. 전수조사한 결과 그런 일이 없었던 걸로 확인됐다. 그러니 이화영의 변호인이 거짓말하는 거다. 이런 식의 공식 입장문을 냈어요. 수원지검이. 예, 예. 이건 공문서고 이 수원지검의 그 입장문은 어떻게 이제 기자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수원지검 출입 기자단들한테 가고 그 다음엔 대검 출입 기자들한테 동시에 배포가 됩니다. 맞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대검 출입 기자들한테까지 배포되는 입장문이 수원지검 단독으로 나올 리는 없죠. 네. 예, 최소한 뭐 대검의 컨펌이라도 받았을 테고 네.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는 여기서 해당 그 입장문들이 대검에서도 배포됐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아무리 낮게 잡아도 대검의 컨펌은 있었을 거다. 이게 그렇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는 상명하복 조직이기 때문에 검사 동일체잖아요. 맞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인데, 네. 예, 그 당시 한창 이화영 부지사한테 이제 허위 증언을 강요할 때 이 맥락을 이렇습니다.
총 한 8개의 그 진술 조서가 작성이 되는데 네. 8개의 진술 조서가 다 이게 점차 발언 수위가 높아져요. 네. 처음에는 음흠. 그 당시에 뭐 이재명 지사도 뭐 정황상 알 수 있진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다가 네. 나중에 8번째 가서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그 몇 날 며칠 몇 시는 음흠.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옆에 있었던 변호인한테 그쯤 어간에 이재명 기사를 검색해다오 맞아요. 해서 했을 때 그 여의도에서 그 발언하고 있는 음. 기사가 떠서 저 날짜로 해야겠다. 네. 그래서 알리바이 만들어서 알리바이 했던 만들- 건데 맞아요. 어쨌든 그렇죠. 예. 근데 한번 진술하더니 박상용이 부지사님 우리 이 정도는 하고 갑시다. 아니 그 당시 정황상 당연히 뭐 알고 있는 거지 이 정도 발언합시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네. 박상용이 부지사님 감사합니다. 협조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래 놓고 예. 잠깐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예. 안 되겠는데요. 음. 좀만 더 갑시다. 그래서 좀 더 하면 또 어디 갔다 오더니 죄송합니다. 안 되겠네요. 어디 상부에 보고한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는 나가서 상부에 보고를 하고 예. 제가 이것까지 받아냈습니다. 예. 하고 보고를 하고 예. 상부한테 깨지고 예. 와서 좀 더 해서 조서가 1개가 아니라 8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박상용이 조서 받고 나가서 보고한 상부가 누굴지, 네. 누굴지 뭐 수원지검 내에 뭐 부장이나 차장, 뭐 지검장일 수도 있고, 예. 그 윗선일 수도 있을 텐데 예. 어쨌든 박상용의 직접 보고는 수원지검 내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전 대검까지 다 보고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방법원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네네. 검찰뿐만이 아니라 수원지법도 이 담당 판사도 상당히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인사가 미스테리. 났는데도 안 가요. 예. 법원 인사도 안 가고 남아서 내가 이 사건 1심은 처리하고 간다. 그리고 나서 얼마를 때린 겁니까? 10년을 넘게 때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해당 판사 신진우 부장판사인데 예. 신진우 부장판사는 그 당시에 인사 이동 대상자였습니다. 예. 그 법원은 철저하게 기간에 그러니까. 맞춰 인사 이동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이분은 수원지검 내에서 형사 민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음. 법원으로 가야 할 대상자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심지어 이제 그 출입 네. 기자들이 신진우 이번에 뭐 안 딴데 갈 수가 간다. 없어요. 예.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예. 했는데 그리고 그쯤에 그러니까 그 2023년 말에 저희가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맞아요. 기피 신청을 해서 이게 대법원까지 끌고 갔는데 예.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일단 기피 대상자 맞다. 예. 맞는데 100번 양보해서 기피가 인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 내년 1, 2월 인사 이동 기간에 인사 조치 될 텐데 예. 굳이 그러면 기피로 해서 기피 심사가 끝날 때쯤이면 사람 바뀌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바뀐 거죠. 유임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유임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던 소문은 예. 신진우 부장이 그 수원 지방 법원장을 찾아가서 예. 제가 이 사건만은 반드시 제 손으로 끝내야 됩니다. 예. 라고 사정을 했다. 이렇게 예. 소문이 났는데 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왜 기자들의 추정 틀렸다. 예, 왜 그러냐면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이분이 말도 안 되게 연임이 돼서 중형을 선고했고 선고했죠. 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똑같은 사안에다가 예. 그러니까 북한에 돈을 준 사안이잖아요. 예. 준 사안인데 북한에 돈을 주기 위해서 돈을 이제 그 중국으로 가지고 나가는데 예. 그 외화를 중국 그 돈을 이제 외국으로 가져 나갈 때는 한국은행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해서 기소한 게 1차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그 네. 사건. 예. 근데 그거를 똑같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중국에 그 북한에 준 건데 이거를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걸고 1심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이걸 똑같은 사안을 그러면 돈을 북한에 준 건 뇌물이야. 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를 기소해 버립니다. 그랬죠. 예. 근데 이 사건이 다시 신진우한테 배당이 돼요. 또 예. 참 공교롭네. 그렇게도. 예. 그리고 어떻게 신진호 부장에게 이 사건이 똑같이 배당이 될까? 사실 이거는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판사가 두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신진우 판사 스스로가 이거를 회피하는 게 맞아요. 자기한테 정말
그때 법원은 이거 전자배당했는데 우연하게 간 거예요라고 주장했지만 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신진우 부장이 이거는 제가 똑같은 사건 이미 한번 했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객관적으로 하겠습니까? 이건 다른 재판부가 하는 게 맞습니다. 하고 본인이 회피를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신진우 부장은 회피는커녕 좋아했죠. 좋아하고 그래서 그 재판이 그걸 이제 2차 대북 송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2차 2차. 대북 송금이 이화영, 이재명, 김성태 이게 3명이 공범이 되죠. 공범으로 그렇죠. 공동 피고인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우선은 이화영이 신진우 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어요. 법률을 보면 기피 신청을 하면 재판은 정지된다라고 나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 아까 얘기했듯이 23년도 말에 그 이미 한번 1차 대북 송금 사건에서 기피 신청을 했다고 네. 했잖아요. 예. 기피 신청을 했을 때 그때 공범이 방영철로 공동 피고인이었는데 네. 방영철까지 다 정지가 됐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법률상도 맞고. 네. 근데 2차 대북 송금에서 이화영 기피 신청하니까 예. 신진우 부장은 예. 알았어. 이화영만 정지. 이재명은 그냥 간다. 그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은 무조건 내가 하겠다라는 신념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고 예.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신진우가 교체가 됐는데 교체돼서 간 곳이 수원 고등법원입니다. 영전에서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항소심으로 올라오면 또 맞게 되는 또 만날 거잖아요. 수도 있죠. 예. 그건 그러니까. 이제 전심관여라고 해서 그거는 예. 좀 이제 법률 이슈가 발생하긴 예, 하는데 예. 그렇다면 하면 이분이 인사 계획에 따라서도 예. 안 가고 버티다가 수원 고등법원으로 영전까지 하고 그랬다고 하면 저는 사법부 내에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개입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하고도 연동지어서 예.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된다. 신진우 부장이 연수원 시절 담당 교수가 아마 조의될 겁니다. 오, 진짜요? 그러면 두 분 사이 근데 지도 교수여도 사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안 찾아가고 이럴 수도 네,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러나 담당 교수였다. 네. 예, 그렇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더 나가면 또 저희가 또 고발당하기 때문에 고발 때문에 힘들어요. 예. 자, 그리고 조경식 전 KH그룹 네네. 부회장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막 그 보수 언론들이 엄청나게 쓰고 있어. 이 난리 났죠. 예. 사기 전과가 몇 범이라고요? 엄청난 많으세요. 예. 제가 사기 전과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무슨 진실성이 있겠냐라는 문제 제기예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꽤 오랫동안 이 사람을 취재하셨죠. 일단은 제가 지금 변호인이죠. 변호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예, 조경식 변호하고 변호인. 있고요. 예. 일단은 하나 좀 유치하긴 하지만 예. 같은 논리로 좀 반박을 해드리면 네. 당신네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믿었던 김성태는 그렇죠. 전과가 몇 번인데 김성태도 전과가 장난 아니죠. 여기도 그러니까요. 무슨 예. 저기 도박장도 운영하고 그랬잖아요. 조폭이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 이화영, 이재명을 때려잡는 칼로 쓸 때는 전과가 상관없고 이화영, 이재명을 방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과가 있으면 안 되냐. 예, 똑같은 논리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네요. 예. 두 번째는 조경식 이분은 김성태도 인정을 했죠. 본인과 30년 직이다. 네. 그러니까 과거 어둠의 세계에 계셨던 분이에요. 예, 예, 예. 소위 말하는 건달. 예, 그러셨기 때문에 전과가 많은 거는 뭐 그분이 뭐 그런 험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흔적인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제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네. 그 사기 혐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펜시아 리조트 그러니까 KH 그렇죠. 그룹에서 운영하는 예. 알펜시아 리조트에 뭐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다고 하고 예. 뭐 업자한테 돈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이제 KH 그룹에서는 우리가 뭐 여차저차해서 그냥 부회장 명함 하나 파줬는데 이 사람이 부회장 명함 갖고 뭐 인테리어 뭐 한다 어쩐다 해서 사기치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 쌍방울도 그렇고 KH도 그렇고 이제 등기 이사들은 소수고 네. 비등기 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쌍방울이나 KH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장 법인들이 비등기 이사 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조경식 부회장은 이제 비등기 이사였던 겁니다. 비등기 이사였던 거고 네. KH에서 당시 이제는 비등기 이사들한테 그 보수를 지급했던 방식이 네. 명목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권을 줬던 거예요. 너 그래 우리 부회장 하고 예. 그러니까 조경식
이석근 부회장은 이제 대관 업무 했거든요. 대관 업무, 정치권 관련 네네네네. 업무. 그리고 그 당시 알펜시아 관련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 관련 업무 이런 걸 했었는데 이거 좀 잘 해결해 주고 뭐 인테리어 공사 이런 것 좀 이런 사업권 당신이 가져가 이렇게 됐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 만나가지고 뭐 계약하고 성금 받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네. 문제가 발생하니까 KH그룹에서 조경식을 손절했죠. 손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로해야죠. 아니 그 폭로도 폭로인데 네. 인테리어 사업 조경식이 맡아 진행하던 거를 KH에서 중단하고 우리 조경식이랑 상관없어 그러면 예. 이 사람은 조경식을 당연히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현재 사건이구나. 피의 사실이에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아예 180도 뒤집어서 예. 아니 부회장 시켰더니 인테리어 뭐 한다고 사기나 치고 다니고 이래서 손절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대관 업무를 했던 조경식 전 부회장이 권성동 의원과 나눈 녹음 파일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공개됐죠. 이제 저희도 이제 보도를 한 바 있는데 거기 보면 뭐 48억 얘기가 나오고 뭐 조 회장님 뭐 만나서 얘기해 그러면서 뭐 액수라는 말도 나오고요. 권성동 입을 통해서 그리고 사실은 이것만 하더라도 더 수사해야 되는 덩어리가 있는 거 아닌가. 또 다른 측면의 어떤 불법 로비 네, 관련된 맞습니다. 거죠. 예. 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권성동 지금 구속된 권성동 의원하고의 연관성은 없겠는가?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덩어리가 큰데 10시 1분이라서 네.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아주 초기부터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출범 직전부터 쌍방울 KH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습니다. 밀접하게 권성동은. 관련돼 있었고 예. 23년도 1월에 김성태가 송환돼 오는데 예. 그 과정에도 상당히 밀접하게 개입돼 있었다. 뭐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배상윤 KH그룹 회장인 거죠. 예. 이 사람은 지금 아직도 캄보디아에 있는 건가요? 컴보돼 있습니다. 이 사람 왜 안 들어옵니까?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상관이 있는데요.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사실 쌍방울의 어떤 그 대북 사업용이지 경기지사 당시 경기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예. 우선 쌍방울과 KH는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봐야 그렇죠. 되고 그리고 그 쌍방울이 중국에서 북한 고위직들을 만날 때 배상윤 회장도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대북 송금 사건에 밀접하게 개입돼 있는 사람인 거고요. 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다. 예.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비중이 있다. 예. 이거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그나마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거는 해당 인터뷰를 하고 나서 네. 김성태 회장이랑 사이가 너무 틀어졌다. 너무 틀어져서 네. 그 문제가 지금 새로운 갈등으로 부각돼서 네. 지금 이분이 그 갈등 때문에 지금 들어와서 폭로를 못 하고 있다. 어허. 이런 얘기가 제가 들은 얘기 중엔 가장 설득력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도 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건 자체의 이름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 자체가 저는 완전 조작이라고 보는데요. 원래 이거 시작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그렇죠. 김성태가 그렇게 시작했고,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이 이야기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성태가 해외 도피 중이었어요. 주가 조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혐의로 주가 조작이다가 갑자기 정부 바뀌고 귀국을 합니다. 그렇죠. 귀국을 하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없어져요. 없어지고 대북 송금으로 제목이 바뀌어 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북한은 수사할 수 없으니까 증거가 없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김성태의 증언만으로 이재명을 올가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만들어졌고 거기에 중간 하나의 고리가 피하려 하니까 북한 전문가인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끌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이화영 전 부지사 생각해 보면 재판받는 과정에서 뭐 진술이 번복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그 논란이 되는 시점들이 있었는데 그거는요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 외에 뇌물수수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저는 검찰이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네가 뇌물수수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대북 송금 부분도 인정을 해라. 그렇죠. 그럼 폴리방견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해서 인정하면 요거를 봐줄게 등의 어떤 그런 그렇죠, 거래가 그렇죠. 있었을 예를 수도 들면 있다. 대장동 관련해서 유동규가 지금 풀려나 있어요. 음흠. 유동규 보고 네가 돈 줬다라고 해라. 음흠. 그러면은
너는 나오고 정진상이나 김용호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저는 폴리바겐했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한때 흔들려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럴 때 이화영 부지사의 사모님이 찾아가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화영. 예, 두 사람이 이제 부부지만 또 동지이기도 하죠. 친구예요. 예, 예. 나이도 똑같고 뭐 그러면서 이제 또 되돌아오면서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연어회 등 술 파티를 하면서 예. 나와 김성태를 검찰이 회유하려고 했다. 그래서 지금 그 정황을 두고 정권이 바뀌고 법무부 장관이 바뀐 이후에 감찰 지시가 지금 내려진 것이고 일정 상황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다라는 건데 당시의 수사검사가 박상용이라는 검사입니다. 이 박상용 검사가 입장문을 냈어요. 이 의혹은 수원지검 교도관 전수조사를 했었고 수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나와 있던 내용이다. 근데 지금에 와서 이러는 것은 그걸 흔드는 것이다. 예. 그리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제가 듣기에는 뭔가 다시 무슨 일을 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어서요. 이건 그냥 감찰이 나오면 사실관계들이 확인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그렇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찰이 나오면 지금 뭐 구체적인 진술도 교도관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연어 술 파티를 오늘 아까도 후배랑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연어를 사주면 진술을 바꿔? 소주를 종이컵에 따라주면 진술을 바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원초적인 의문은 들긴 합니다만 지금 드러난 상황은 핵심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반입이 금지됐던 어떤 물품이라든지 음식을 제공하면서 이들 표현에 따르면 진술 세미나를 통해서 검찰이 지금 이 사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사건을 별건으로 별건으로 넘겨서 전혀 사건 이름을 바꿔버린 사건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 과정에 이게 이제 개입이 됐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한 번도 검찰이 이런 행태로 수사를 한다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검찰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한 건 2월 3월이야. 우리가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5월이야. 그건 이미 진술한 다음에 사준 거야. 이런 이게 안 맞잖아 시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한 별개로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이게 확인이 된다면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중요한 사건, 자기 커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다음에 시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하는데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하고 예. 이 진술 세미나에 열심히 참여하면 우등생이 되면 술도 사주고 연어도 사준다. 이 기법이 아직 살아있다. 이 성량도 떨어뜨릴 수 있다.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놀랍다. 이 이야기가 충격적인 윤석열 정부 시절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계엄도 전에 나온 이야기. 예. 이 이야기를 이화영 부지사가 터뜨려서 본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예.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한명수 쪽 총리의 모해 위증과도 저는 겹친다고 보는데요. 어찌됐건 수감돼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무너뜨린 이후에 그 이후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연어회나 소주 한 잔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안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작동을 할지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누적되면서 그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이 내가 순간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한명숙 사건 모해 위증 교사 그 사건하고 결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른바 제보자 X를 출정시켜서 출정은 뭐 아시다시피 검사실로 부르는 만나게 거죠. 해서, 네, 만나게 해서 진술 세미나, 진술 회유 협박을 통해서 진술을 짜맞추게 하고 위증하게 하고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해라, 위증해라 이런 것 등이 상당히 많이 밝혀져서 그간에 밝혀져 왔고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사건도 동일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와서 이른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진술 세미나, 진술 맞춰라. 사실 그 유일한 증거가 그 이 지금 대북 송금 사건 예. 관련해서 유일한 증거가 그 김성태 진술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 진술 하나만으로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뭐 대검 감찰이든 어디 뭐 법무부 감찰이든 간에 감찰 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증거가 좀 비교적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이제 재심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뭐 이재명 관련 제3자 뇌물죄 관련해서도 공소 취소도 가능한 건데 근데 저는 검찰 자체 셀프 조사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있고요. 검찰의 셀프 조사는 네, 셀프 조사는 항상 언제 뭐 그간에 한 번도 제대로 밝혀낸 적이 없어가지고 검찰 셀프 조사는 제 식구 감사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건은 다만 일반 특검으로 가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지금 3대 특검이 지금 좀 돌아가고 있고 예.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상설 특검 정도로 해가지고 진상 규명이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야 되니까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네. 왜 이렇게 무리수가 생기느냐?
이 사건 자체가 조작이라고 봐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국정원과 통일부에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북 사업을 하는 것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허락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제 검찰발 뉴스들 보다 JYP가 떠나고 계십니다. 예, 뭐 이거 인사라도 하고 가시고 그냥 쑥 빠져나가셔가지고 나가셨고요. 결국 뭐 자료가 있다 뭐 어쩌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지금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확정 판결이 나버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어렵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재심을 통해서 뭐 명예 회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외에 그 시간 혹은 그 뭐 경제적인 어떤 불이익 등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이냐. 물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습니다만 법무부의 감찰 결과 그리고 말씀하신 앞으로의 뭐 상설 특검이라든지 또 다른 형태로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제 SBS 보도도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상조사를 벌였던 게 수원지검이었었거든요. 이게 논란 나오고 난 다음에 근데 외부 음식에 반입이 있었고 이걸 말렸지만 검사가 묵살했다라는 취지의 교정당국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따지자면 이게 이제 조직적으로 은폐 시도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맡겨놓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뭐 항상 그랬다시피 그랬죠. 그러니까 어제 SBS 보도도 그렇지만 이 경찰도 좀 위축되고 쫄아가지고 당시에 경찰 조사를 했어요. 박상훈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에 이제 진술에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검사실에. 네,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이 이제 자인을 했어요. 근데 왜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냐 물어보니까 다각도로 진술을 확보했는데 검사실 위치나 CCTV 뭐 어디 위치, 어디 배치, 의자 배치 다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제가 알기로는요. 경찰 관계자한테 들었는데요. 진술이 조금씩 다 달라요. 뭐 의자 배치, CCTV 영상 녹화실 위에 뭐 의자 어떤 배치 등등이 조금씩 다 다른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현장 조사 굳이 할 필요 없었다 이런 취지로 결론을 낸 거예요. 경찰 수사가. 경찰도 이거는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거죠. 그렇군요. 네. 예. 몇 단계의 왜곡이 작동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곡과 은폐가 작동한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그래도 입장을 발표한 거는 지금까지는 썰이던 연어와 술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이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제 입장을 발표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수사를 했었었는데 그렇죠. 수사 결과 그게 없었었는데 그러면 그 과정을 포함해서 이거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저는 그거는 이 정권에서 지금 법무부에서 어떤 상설특검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라졌다라고 믿었던 관행들이 이건 이제 드러났으니까 이제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과 연관된 어쨌든 관련 사건의 피의자였으니까 드러났는데 지금 이 관행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검찰이 그리고 박상영 검사 지금 태도를 보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까지 다 했잖아요. 이런 취지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사회적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뭐 검찰 개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조직적으로 뭐 룰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바꾸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정서, 태도, 그 안에 막 이런 게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거라면 요 사건 나기 좀 전에 OTT에 지금 있는 야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알죠. 네, 그 야당이라는 영화가 딱 요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장검사실 옆에 창고라고 불리는 방이 있는데 알고 보면 거기가 VIP들이 오면 밥도 주고 회유하는 곳이죠. 회유하는 곳이고 뭐 침대도 있고 뭐 이런 곳이고 거기서 이제 뭔가 모종회의를 사건 은폐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유튜버의 공개에 의해서 폭로되는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보면서 그러니까 뭐 상상력 진짜 되게 천편일률적이네. 또 저런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이 아직 이러니까. 죄송한데 제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지금 법조 3윤이라 그러잖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왜 검사만 이렇게 재직구 감사기를 심하게 하고 많이 하고 약간 오만한 태도를 보이냐. 뭐 이런 거를 많이 뭐 여쭤보고 물어보고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검찰들한테 물어본 결과는 뭐냐면 검사는 이제 피혐의자들이나 뭐 피의자들하고 대면할 때 압도적인 권력의 우위를 점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런 게 체화됐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대한민국 검사야. 네, 내가 대한민국 검사야. 야, 너 다 말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만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꼭 이거는 시청자들한테 나오면 말씀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네요. 미디어에서 재연될 때도 맞아요. 내가 대한민국 검사이고 내가 대한민국 변호사 이러면 근데요 이렇게 안 뭐지? 현장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검사,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붙이는 걸로 이제 검사들 애매하다 그러는데 그걸 알아야죠. 이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고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따질 수도 있는 건데 검사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을 잡아 넣으려고 검찰이 범죄자들하고 짜고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 검찰청에서 범죄자들에게 술 파티를 열어줬다. 검찰청에서 심지어 업무까지 보게 해줬다. 라는 것을 법무부가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감 중이었던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 있죠? 수감 중이었는데 수원지검에 출정 몇 차례 나온 줄 압니까? 180회. 이거 완전 영화입니다. 180회. 그리고 심지어 외부인 쌍방울 임직원들을 외부인입니다. 얘네들은 임직원들을 검사실 출입증을 달게 하고 상주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업무를 보게 하고 뭐 심부름도 시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벌인 거예요. 이게 법무부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짓들을 왜 했냐?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2023년 2월에서 4월까지 어떤 한 특정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성태 그 일당들 있지. 얘네들의 진술은 다 조율을 끝내놨어요. 2023년 2월에서 4월까지. 그리고 2023년 5월이 됩니다. 그때 이제 이화영 부지사하고 입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야. 조율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김성태가 이화영 부지사를 수원지검에 출정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거 한번 좀 살펴보죠. 자, 그때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이재명은 끝났다. 우리가 모두 말을 마쳤다. 형님도 이제 이재명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우리와 함께 나가자. 김성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네. 이게 검찰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는데 이화영이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자 바로 검찰이 나서서 거짓말로 진실을 덮어버립니다. 당시 수원지검의 새빨간 거짓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진실을 덮어버렸죠. 그리고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갑자기 또 나서가지고 헛소리를 그냥 배설을 해버립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이 재판이 종결되는 지난 4월 4일에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다시는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공격하거나 흔들어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그만둬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검사놈들이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지들이 사법 시스템을 다 붕괴시켜놓고 그 붕괴시킨 것을 지적을 하면 지적하는 사람에게 다시 또 죄를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가장 나쁜 짓입니다. 분노해 주세요. 아, 나 너무 힘드네. 분노 자판기도 아니고. 이거 근데 이제 분노해야지. 일단 분노가 전달됐습니다. 아, 나 너무 화가 나, 나 진짜. 왜곡죄가 왜 필요한지를 또 한번 보여줬다. 더 나가서 이번에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런 중요한 사건 어떻게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국민들 앞에서 사법 시스템 붕괴 시도라는 이런 말을 썼을까? 그래서 좀 소급해서 네. 우리가 좀 역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법 왜곡죄를 신설해서 네. 그 부칙에다가 좀 소급 조항을 줘가지고 이런 것들은 단죄할 필요가 있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너무 근데 힘들어. 저희 법사위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이제 출석해가지고 예. 그 당시 술자리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됐습니다. 네. 그렇게 아마도 검찰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 위증을 네. 무릅쓰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무부 대검에서 저렇게 해명을 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 당시에. 근데 저런 허위 해명 자체가 네.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교도관들 중에서 그 이화영 부지사의 저 그 진술 회유 관련한 이 그 출석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교도관들의 메모나 이런 것들이 네.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 지금. 다 그거를 이번에 확인한 그것이 거예요. 다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하고도 저렇게 거짓된 해명을 했다면 저것은 은폐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은폐 과정에 연루된 검찰 간부들은 전부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화영 부지사 당시에 이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잖아요.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 주지 그러면 않았어요. 법원을 법원이. 상대로 맞아요. 그러면은 검사들이 거짓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건 전제적인 어쨌든 국기문란 국가적인 범죄 행위이다. 네. 그 법 왜곡죄를 지금 없지만 그게 굳이 그것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연루된 검찰 간부 그리고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저는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심각한 사건이요. 법무부에서 아마 이제 감찰에 착수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박상용 검사가 또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예, 박상용이가 이런 예. 와중인데도 입장문을 또 냈더라고요. 잠깐 짧게만 한번 볼까요? 네. 이 와중에 이번 법무부 발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주장이 아니고 지금 다 나왔다고 정황이. 당시 교도관들의 메모장이라든지 다 나왔다고 진술 등이. 그 교도관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아요. 만일에 이게 예. 그 공범들끼리 같이 있게 하고 뭐 술을 먹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꼼꼼하게 나중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해놨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박상용 검사의 저런 입장문이 굉장히 친윤스러워요. 그러니까 친윤 검사들은 뭐 이렇게 그 의혹 제기하거나 하면은 바로바로 저렇게 입장문을 발표해서 언론에 네. 이게 양자가 같이 맞습니다. 나오도록 만들어요. 맞아요. 저것이 전형적인 와. 친윤 검사들의 언론 플레이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적으로 전 책임져야 된다라고 심각해.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지금 채택되어 있거든요. 아, 박상용이요? 박상용에 대해서 오, 네. 온답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오, 박상용에 잘했네. 대해서. 예. 눈치 없이. 그래서 네. 나경원 의원 등등이 신청하셨어요. 오, 그래가지고 네네네. 네. 그래서 나오면 이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오. 어떻게 된 건지. 네. 이 전체적인 의혹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법무부에서 감찰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마 감찰 조사를 받을 텐데 조사 받기 전에 국회에 나와서 이실직고하고 본인의 죄를 네.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와, 그 국민들께 기대되네. 사죄해야 됩니다. 네. 저는 우리 검사님 의견이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네. 조언을 드리자면 네. 그때 박상용 검사만 증인 채택을 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그때 출정 나간 교도관을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구속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 검사실로 불러서 조사하다 보면 보통 이제 점심 시간이 되면 거기서 뭐 설렁탕도 시켜주고 이렇게 밥을 먹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가끔 담배도 피게 해주고 할 때가 있었어요. 네. 뭐 그게 그냥 옳은 일은 아니지만. 네. 그게 다 지나갔어. 근데 네. 어느 시점부터 교도관들이 그걸 막더라고. 아 이게 안 된다고. 이번에도 막았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네. 전에는 그냥 사실 다 그 좀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네. 뭐 담배도 피게 해주고 뭐 해줬어요. 그 네네네. 전에.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교도관들이 제지하는 법이 없었어요. 네. 근데 2000년 넘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교도관들이 이 규율 위반이라 안 된다고 막더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교도관들은 그걸 싫어해. 그런 거. 근데 술을 만약에 줬다고 하면 더군다나 질색 팔색을 했을 거예요. 교도관들. 아니 그거는 추측이 아니라 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예. 박상용 검사만 국회로 부를 게 아니고 교도관을 그때 그 출정을 출정 갔던 원래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교도관에게 신병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아니면 검사실이 아니면 아닌 뭐 특별조사실이 또 있잖아요. 항상 대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 교도관에게 그 책임이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둘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더라도 교도관들이 반대하고 반발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교도관을 같이 부르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일단 같은데. 이제 맞는 말씀이신데 교도관에 대해서는 아마 법무부에서 이제 감찰로 전체적인 실체가 규명이 될 것이고요. 네. 9월 22일 날 이제 저희가 하는 청문회는 관본권 이제 띠지 그 관련 청문회에 국민의힘 측에서 박상경 검사를 신청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국힘 쪽에서 뭐 했으니까 부르는 김에 아마도 같이 불러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박상경 검사에 대해서는 그 뭐 국회 이제 개혁입법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드러났으니까 그 박상용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됐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박상용 검사 지금 뭐 외국가 있다고 그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고요. 지금 들어와가지고 또 와 있어. 국내에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 이화영 부지사의 이 술자리 연어 술 파티. 이거는 저는 특수부 검사들이 특수부 검사들 그때 제가 검찰 재직 중에 얘기 들어보면 매일 하는 게 수용자 불러다가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불러가지고 거기서 뭐 정보 얻고 한다는데 정보 얻는 게 아니라 진술 회유하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이런 거를 계속 해왔던 그게 이제 한명숙 총리 사건 때도 그게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는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 대해서 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불법 행위를 모두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 검사님 저는 뭐가 화가 나냐면요. 박상용이가 이번에 한 짓을 보면은 진짜 그냥 노골적으로 했거든요. 굉장히 대놓고 그리고 음식물을 워낙 많이 시켜가지고 그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도 알 정도였다고 그냥 대놓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거 검찰 내부에서도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문화로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몰래 한 게 아니야. 그런데도 이런 문제 제기만 나오면 검찰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한 게 난 그게 괘씸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시켜주는 거를 박상용 검사가 자기 사비로 지출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절대로. 아니 그건 추측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다 나왔다니까. 왜 자꾸 추측해?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쌍방울을 했다니까. 제한이 있거든. 쓸 수 있는 돈이 제한이 걸려 있다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속 피의자 조사하다가 점심 먹여야 되니까 어디 저 신라 호텔 8선에서 시켜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금액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 얘네들이 먹은 거는 1인분에 20만 원짜리를 시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게 내부적으로 그 결제가 다 올라가는데 그게 어떻게 결제가 됐을까? 아니 쌍방울이 했다니까. 왜 자꾸 그 말씀을 이상하게 하세요? 쌍방울이 했다고. 쌍방울이 결제를 해갖고 그 돈을 더 이상하네 그건. 사갖고 왔다니까. 그건 더 이상하지. 그리고 그 연어집이 이런 거는 기사를 안 봐. 이런 거는 검사님들은 안 보셔. 아니 그 연어집이 수원지검 앞에 있었어. 아니야. 그것도 맞고 거기도 있고 강남에 있는 횟집에서 회 세트가 1인분에 10만 원짜리를 2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갔다니까. 사갖고 들고 왔다. 20만 원 1인분에. 어땡이라고. 나는 그래서 저게 어떻게 결제가 됐지 난 그거 궁금해. 쌍방울이 했다고. 쌍방울이 냈다. 쌍방울 임직원이 외부인인데도 거기 상주에 있었다고. 아까도 다 얘기했는데 안 얘기는 들었지. 들었어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흥분하지 마시고. 참고로 좀 흥분 좀 가라앉히세요. 죄송합니다. 띠지 고발. 띠지까지 갑니까? 띠지 고발. 그거 제가 했습니다. 그것도 고발하셨어요? 화가 나서. 지금 박상용도 고발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제 화가 나. 좀 아시죠? 이거는 왜 안 하셨어? 아니 근데 박상용 검사 이원석까지 같이 세트로. 박상용 검사 말고요. 그때 수사 기소를 맡았던 또 다른 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서현욱 검사라고. 서현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무부가 실태 조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이거 외부로 유출이 됐다. 그래서 언론에 어떻게 입장이 나왔냐면 대검 감찰부에 이 법무부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누가 이런 식으로 꼭 독재 폭행처럼 이렇게 프레임 전환시켜가지고 이런 식이야, 늘, 이렇게 늘. 한다고 늘 이래. 근데 이제 이게 친윤 검사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데 그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제 검찰은 옛날처럼 해가지고는 국민들을 설득을 하지 못해요. 옛날에 국민들은 윤석열, 한동훈이 그 제시하는 정의에 이것이 정의다 하면 국민들이 따라갔어요. 윤석열, 한동훈식 그 특수 검사들의 그 수사에 대해서 열광하고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정의로운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그게 무죄가 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특수부의 이 정치 검찰의 행태 그거 전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뒤집히지 못하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또 저러는구나. 그래서 이 법무부 감찰로 확실하게 모든 전모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박상현 검사 고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감찰해가지고 비위가 드러나서 그것이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당연히 내부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의뢰, 공수처 수사 의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